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작가 이정익입니다. 오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에 맞춰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 제목은 탄소 중립의 비타민이라고 일단 적었는데요. 아까 김성교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자력의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발전량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생산량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런 그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SMR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형 원전의 기여도도 당연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MR이 원자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대형 원전의 어떤 기저부하로서 역할도 계속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제가 비타민이란 말을 일부러 쓴 이유가 사실은 이게 필수적인 요소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꼭 이렇게 메이저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이게 메이저라는 느낌은 저는 최대한 전달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잠깐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실제로 이 원자력 기술 개발 역사를 쳐다보면은 이 원자력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사실 항상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USS 노틸러스가 개발될 때 이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원자로를 만들겠다라고 미국 해군에서 제시를 하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조차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원자로 기술은 그 중성자를 저희들이 감속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성자를 감속을 시켜서 원자로를 만드는데 그 중성자를 감속을 시킬 때 쓰는 물질을 흑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흑연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원자로의 크기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잠수함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추진을 했던 해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엔지니어들이 최종적으로 그거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물로 중성자를 감속하는, 즉 현재 냉각제가 물일 뿐만 아니라 중성자를 감속하는 것도 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로 냉각하고 물로 중성자를 감속하는 원자로가 개발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공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간 원자로 저희들이 가압경수로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보통 Pressurized Water Reactor라고 해서 줄여서 PW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PWR이 단순히 군용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용을 개발했던 해군의 그 하이만 리코버라는 제독이 민간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쉬핑포트라는 곳에 이 군용에 사용됐던 그 핵심 기술만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민간용 PWR을 발전소를 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쉬핑포트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데 이 가압경수로가 1957년도에 이제 그 가동을 했고 그때 출력이 6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60메가와트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그 이후 한 40년에서 50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원자력 발전소의 단일 호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쭉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일 호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또는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발전 단가가 싸지는, 즉 원자력 발전소 현재와 같은 높은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단일 호기의 용량을 최대한 늘려서 저희들이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용량이 거의 20배, 30배씩 증가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낸 것이 이렇게 단일 호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용량이 커지다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론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만약 정량적으로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은 거의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고의 확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행기 사고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후쿠시마 사고나 뭐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셨듯이 그 사고의 결과가 상당히 또는 예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원자로 하나하나가 사실 대용량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해결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양의 해결료를 갖고 있다 보면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만약 한 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됐을 때 그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사고의 확률은 낮지만은 사고의 결과가 커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담이지만은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댓글 볼 때 제일 속상할 때가, 그렇게 좋은 거면 너희 집에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또는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사실은 건설하게 되면은 주변 지역을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그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를 여기저기 아무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자력 기술이 발전을 통해서 사실은 탄소 저감에 기여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수력 발전 다음으로 사실 가장 무탄소 발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후 아까 뭐 국제기구에서 이제 우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의 급부상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무탄소 발전을 해왔던 수력과 원자력의 역할도 계속 유지되고 또는 더 증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전주기 탄소 배출량으로 봤을 때 원자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자력 에너지가 사실 탄소 저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는 걸, 또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형 원전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한 호기에서 갖고 있는 방사성 물질량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환경 영향이 크다. 즉 사고의 그 결과가 되게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다시 원래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했을 때 돌아가서 소형 원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호기에서 갖고 있는 방사성 물질량이 작아지게 되고, 한 호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사실은 그 사고 결과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은 이런 소형 모듈 원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심각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장이었던 반면에 최근에 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미국 US NRC에서 미국 안전규제위원회에서 이 뉴스케일 원자로와 같이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은 그 원자로의 높은 안전성과 그다음에 그 사고가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작기 때문에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 부지에서 10마일 정도의 직경을 가진 그 구역을 다 설정해야 될 필요 없이 발전소 부지만 우리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기관에서 인증을 해줬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기존의 대형 원전이 상가하지 못했던 부지에 이제 SMR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규제가 사실은 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 사실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형 원전과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면 그 경제성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 원전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다수 모듈을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게끔, 이거를 사실은 뉴스케일이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해서 미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이걸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형 모듈 원전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경제성을 이렇게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괄목할 만한 기술 개발 그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SMR 개발이 더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SMR의 활용처는 사실 다양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SMR이 마치 대형 원전을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은 실제로는 SMR은 대형 원전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노형이라기보다는 대형 원전이 들어갈 수 없는 곳, 대형 원전이 사용되기 힘든 곳에 사실은 원자력 에너지가 사용되면은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활용체에 지금 SMR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대체가 이제 있는데 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럼 이건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를 저희들이 대신 활용을 한다, SMR을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사실은 기존 대형 원전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전력 수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곳은 사실은 대형 원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SMR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또 이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 대부분 발전량이 한 3,4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 송전 설비를 저희들이 재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형 원전보다는 SMR 훨씬 더 적합을 해서 저희들이 석탄화력 발전소 교체가 상당히 중요한 SMR 활용처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생산이나 이 산업 단지에 사용되는 열을 원자력에 공급하겠다. 이 부분도 결국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를 저희들이 호스팅을 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재 규제로서는 이 공급하는 것이 되게 제한적일 수 있는데 SMR과 같이 안전성이 이렇게 극대화된 원자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능도 이런 영역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SMR이 이제 이런 영역에서 활용될 걸 생각을 하고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뉴스케일이 가장 이제 기술 개발 입장에서는 어떤 혁신성을 보여줬지만은 현재 가장 빨리 건설될 SMR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GE 히타치가 개발을 한 BWRX라는 300메가와트짜리 300메가와트급의 이 비등형 경수로라고 해서 이런 원자로가 지금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실은 달링턴 사이트에 2028년까지 건설이 완료돼서 전력 생산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쭉 인허가와 건설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 BWRX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GE가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ESBWR이라고 하는 대형 원전에서부터 이 축소를 시킨 원전이다 보니까 사실 이미 다 검증된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에서 어떤 불확실성도 낮고 그다음에 GE와 같이 이미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설계 건설을 해왔던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타임라인을 맞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가장 빨리 만들어질 SMR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BWRX 2028년에 이제 완공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혁신형 SMR이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혁신형 SMR도 사실은 지금 되게 타임 투 마켓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대형 원전에서 우리가 검증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형 원전을 냉각하겠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거 대형 원전이 사실 냉각하기 더 어려운데 이 냉각하기 어려운 데서 우리가 이 안전성을 검증한 기술을 갖다가 소형화시키는 건 사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혁신의 SMR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에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와 과학연구계가 만들었던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소형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말에는 적어도 표준 설계 인허가를 신청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저희들이 실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5년, 2036년쯤에 저희들이 소형 모듈 원전을 적어도 한 700메가와트급 정도로 저희들이 실장을 하겠다. 근데 700메가와트라는 이런 용량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혁신형 SMR이 현재 한 모듈당 170메가와트고 그 170메가와트가 4기가 들어가야 되면 680메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한 700메가와트 정도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2030대 중반에 충분히 건설이 될 수 있다. 실증이 돼서 우리가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계획대로 쭉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203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을 해서 전력 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소들은 사실은 이제 3세대 원자로라고 해서 1세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자 추진 잠수함에 들어간 그런 소형 원전, 그다음에 2세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형 원전을 만든 게 이제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가 이 2세대의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경제성을 유지를 하면서 안전성은 아주 높여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행기 사고 정도 나는 확률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만든 원전이 지금 이제 3세대 원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3세대 원전은 다 지금 1, 2, 3세대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물을 냉각제로 쓰고 물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력 기술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세대 원전부터는 저희들이 차세대 원자로로 부르는데 또는 선진 원자로로 현재 부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을 냉각제로 쓰지 않고 저희들이 다른 이 냉각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에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선진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이 선진 원자로 중에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 곳이 지금 그 테라파워라고 해서 미국의 빌 게이츠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원자력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현재 GE 히타치랑 공동으로 와이오밍주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바로 옆에 이 나트륨 원자로 선진 원자로를 건설을 해서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앞으로 선진 원자와 대체할 수 있는지 상당히 큰 규모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 인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빠른 지금 페이스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같이 갖고 있어서 부하 추출력도 아주 우수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의 지금 또 미국 정부가 하나 더 지금 그 실증을 지원하고 있는 원자로 중에 고온가스로 노용이 있는데, 이는 엑스에너지에서 만든 XE100과 같은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다우케미컬과 같이 이제 그 석유화학공업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원자로로 해서 현재 또 건설 인허가 를 아마 금년에 신청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실 대형 원전이나 기존 원자로가 잘 사용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선진 원자로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아닌 냉각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물이 아닌 냉각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원자력에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다양한 활용처에 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비단 전력만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공정 중에서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공정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여론을 찾기가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원자력 연리용 협의체라는 것이 현재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에 사실 이번 달에 과기부 주도로 민간 합작 사업이 시작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고온가스로와 같이 이런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개발이 돼서 앞으로 이제 산업에 필요한 공정열 제공과 그다음에 수소 생산에 필요한 고온 증기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원자로 실증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단순히 전력에서만 우리가 SMR과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데 이런 선진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민간 산업체는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 선진 원자로 개발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기존의 원자력 산업계와 최근에 많이 달라진 점은, 기존의 원자력 산업계는 정부 주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던 반면에 현재 원자력 산업계는 점점점 민간 주도로 바뀌어지고 있고 점점점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원자력 산업 또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할 때 발전, 그다음에 이 산업 쪽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통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특히 조선 해양 산업이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해양 산업에, 특히 해운 산업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양 산업이 지금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원자력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많은 그 우리나라 조선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기업, 일본의 조선기업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원자력 추진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해양 발전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양 부지를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꼭 육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해양 기술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선진 원자로나 SMR이 앞으로 해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